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증왕과 함께하는 직업병 괜찮아요? 시간입니다. 출근만 하면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병이 있죠. 바로 직업병인데요. 하지만 원래 이 직업은 그런 거야 하고 통증을 무시하다 보면 병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직업병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고 잃어버린 나의 건강을 찾아보는 시간 오늘부터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통증을 책임져 주실 통증왕 최봉춘 원장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오늘 직업병 괜찮아요도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원장님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선생님 3분 중에 2분은 크고 작은 질환에 시달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직업병 괜찮아요의 첫 회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생길 수 있는 직업병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혹시 이 마취통증의학과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직업을 맞춰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통증의 유형을 보고 직업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통증의 원인도 많고 그쵸. 또 직업도 다양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통증이 많은데 많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제 병원을 찾은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오십견이나 어깨 질환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렇다면 유독 선생님들이 50견에 많이 걸리는 데에도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선생님들은 뭐 이런 컴퓨터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칠판에 뭐 이걸 쓰게 되죠. 문제 푼다든지 뭐 한번 막 풀어갖고 또 지우고 뭐 틀린 거 하고 이러려면 이제 칠판이 필요하죠. 가장 또 이 가르치기에 굉장히 편하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칠판을 많이 쓰다 보면은 어깨를 많이 쓰고 알았지? 뭐 이러면서 어깨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면 이거 어깨 쓰고 뭐 이러다 보면 사실 어깨를 과하게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깨의 인대라든지 여기에 있는 등의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회전근개 손상 아울러 50견 같이 통증이 염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원을 찾고 또 반복적으로 이런 병이 나타나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50견 말고도 선생님들이 갖는 또 다른 직업병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육을 하려면 앉아서 하지 않잖아요. 그쵸. 오랫동안 서서 이제 칠판도 쓰고 얘기도 하고 학생들이랑 얘기하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애들 있으면 좀 깨우기도 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그냥 앉아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네. 애들이 다 졸아버리죠. 네, 그쵸. 일어서서 그러면 오래 서서 일한다 이거죠. 오래 서서 음. 일하면 제일 고생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발이요. 발바닥. 네. 발이 고생하죠. 네. 발이 개고생하겠죠. 네, 맞아요. 너무 힘들겠죠. 발이 고생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 발바닥에는 이 발바닥 앞이랑 뒤랑 이렇게 연결하는 근막이 있어요. 족저근막이라고 그래요. 이런 족저근막이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염증이 일어나고 족저근막염이 생겨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족저근막염은 오래 서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오래 달리기도 많이 하고 오래 걸어 다니고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오래 서서 일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족저근막 이런 것들의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또 이제 그냥 젊은 여자분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이제 운동화 신고 다니지 않잖아요. 힐이나 이렇게 약간 높은 걸 신다 그쵸. 보면은 아무래도 발이 더 이렇게 밑으로 좀 하면서 족저근막염이 더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발의 통증.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힐 신고 있다 보면 족저근막염뿐만 아니라 발 끝에 통증들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을 하는 우리 젊은 또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이런 신발, 그러니까 하이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발의 통증도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조금 발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싶으시면 편한 운동화 신고 출근해 주시는 것도 예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집에서부터 운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쵸? 일할 때, 일할 때만. 가리킬 때만 잘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또 꿀팁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할 때 전용 운동화 이런 거 하나씩 또 구비해 두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뭐 오십견, 뭐 아니면 족저근막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통증들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병이 왜 그러죠? 그 직업에서 계속 이러니까 한 가지 그쵸. 작업이나 한 가지 어떤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생기는 게 바로 직업병이거든요. 네, 자유롭게 막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직업병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직업이라는 건 한 가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생겨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어깨가 아프거나 뭐 발이 아프고 그럴 때는 그 행동, 그런 반복적으로 하는 걸 좀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어깨가 아프신 분들 이렇게 해서 이쪽 어깨 아프다 그러면 그분은 어깨 이쪽 쓰지 말고 반대쪽 어깨를 쓰시면 돼요. 그럼 그동안 이해가 쉬겠죠. 네. 그러니까 좋아지잖아요. 네. 얘가 또 아프면 반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깨가 돌아가면서 쓰다 보면 부담이 적어서 좀 아무래도 올 통증이 좀 적게 되고요. 또 하나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도 아까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실이지만 그러면 편한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네. 또 남자분들도 구두 신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구두도 좀 편한 신발을 바꿔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깨랑 발 같은데 이제 이렇게 약간 통증이 시작하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틈틈이. 네. 이렇게 함으로써 어깨라든지 발바닥의 어떤 통증들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원장님. 사실 우리 선생님들 관련된 직업병을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오십견, 뭐 족저근막염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 때 선생님들 가만 생각해보면 의외로 손목도 진짜 많이 쓰셨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네.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또 있지 않을까요? 네.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막 이거 글을 많이 썼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썼죠. 그래서 뭐 시험 문제라도 시험 문제 다 써야 되고 뭐 이런 손으로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손으로 일을 안 하는 대신에 요새 컴퓨터를 많이 하죠. 컴퓨터를 많이 해서 시험도 내야 되고 조사되고 그러다 보면 손을 많이 쓰게 되면서 손목에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많이 생길 수 네네. 있고요. 또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 근육, 등도 아프고 막 이렇게 막 몸이 쑤시고 아프다 뭐 이런 근막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손목 통증 증후군은 조금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막 통증 증후군은 저한테는 조금 낯선 병명인 것 같아요. 네, 근막 통증 증후군은 말 그대로 근막이라는 건 근육의 막이라는 게 있죠. 네. 근육의 막을 싸고 있는 근막이 계속 당겨지면서 통증이 익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담 들렸어, 등이 뻣뻣하게 아프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이 바로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의 근막이 수축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결리고 막 이런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근육에 문제가 자꾸 생기면서 되는 거예요. 왜냐? 자세가 나쁜 자세라든지 네. 이렇게 오래 앉아서 일한다든지 뭐 이런 자세를 많이 앉아서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하루 종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근막 통증으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런 통증을 호소하시다가도 워낙에 해야 되는 업무량에 또 치이다 보면 에이 조금 참고 말지 하면서 통증이 있어도 병원 안 가시고 참는 경우가 진짜 많을 네.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계속 참게 되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뭐 등이랑 뭐 이런 쪽에 담이 걸렸다, 근육통이 생기다 이런 분들은 이제 병원을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하네요. 네. 치료보다도 예방이 중요해요. 물론 오래 앉아있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고 몸도 네. 쫙 풀어주고 등을 해주고요. 목도 해주고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데 통증이 약간 있는데 병원 가기엔 좀 그러신 분들은 집에서 네. 이런 이렇게 폼롤러 있죠. 네. 동그란 거. 네. 그런 거 가지고서 등에다 놓고서 이렇게 롤링 하듯이 등 부드럽게. 근육을 계속 풀어주고 목 근육 풀어주고 이렇게 척추 근육을 계속 그걸로 풀어주고 네.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등에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근막 통증을 많이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히 스트레칭, 또 힘든 일 있을 땐 일어나서 뭐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하고 점심시간에도 스트레칭도 한 번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스트레칭을 한 1, 2분씩만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집에서 또 이런 근육 어떤 이런 홈롤러나 이런 걸 하면은 도움이 되고요. 근데 그래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아프다 그러는데 이걸 계속 놔두고 그러면 이제 이런 등 근육이나 이런 근막 통증 오래되면요. 네.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을 쉽게 느끼고요. 네. 피곤하니까 밤에 가서 잠도 잘 안 와요.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계속 피곤하죠. 이렇게 보면 항상 몸이 아프고 찌뿌둥하면 사람이 세상 만사다 우울해져요. 네. 그럼 또 항상 우울증까지. 우울증도 오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전에 병원에 오셔서 여러 가지 약도 좀 먹고 네. 또 도수 치료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요새 도수 같은 거라서 근육도 좀 많이 풀어주고 필요하다면 신경 치료를 통해서 신경과 근육을 다 풀어주는 이런 치료를 좀 받으시면 통증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만성 통증이 뭐 보통 이런 통증들이 한 달, 2달 이렇게 지냈을 때는 괜찮은데 석 달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약간 만성에 접어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통증들이 왔을 때 3개월 이상을 넘기지 마라. 네. 3개월 이상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만성화돼서 병원도 잘 안 가고 이런 어떤 이런 만성 통증으로 이행을 하게 되면 치료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시간, 비용 여러 가지 많이 들기 때문에요. 한 2, 3개월 되기 전에 서둘러서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일단은 첫째,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고, 그러니까 많이 쓰는 만큼 풀어주시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세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한은 3개월이라고 하니까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또 치료해 보시는 게 아주 탁월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통증 관리 우리 통증왕 최봉춘 원장님과 함께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찍 진단 받을수록 일찍 나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통증왕 최봉춘의 직업병 괜찮아요? 시리즈는 계속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같이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